안녕하세요. 3D펜 강사 조수경입니다. 3D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8차시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8차시 동안 3D펜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고 3D펜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즐겁게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자, 3D펜의 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3D펜을 시작할 때 제일 필요한 재료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3D펜, 필라멘트, 그 다음에 코팅 장갑, 그 다음에 니퍼, 인두 등이 있고요. 그 외에 투명 필름, 도안 등이 있습니다. 처음에 3D펜을 수업을 할 때만 해도 케이블 선이 교실에 길게 늘어져 있고 막 선이 여러 가지 아답터도 필요하고 충전기도 필요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 가지고 3D펜이 많이 발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조 배터리와 3D펜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간편하게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3D펜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필라멘트는 지금 현재 수업에 많이 사용하는 스틱형이 있고요. 가장 인터넷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롤로 된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스틱형의 장점은 반듯하게 되어 있어서 3D펜에 쉽게 넣을 수는 있고 잘 사용이 편리하긴 하지만 길이가 짧아서 빨리빨리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롤로 된 필라멘트는 내가 필요한 양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모양이 둥글게 일자로 되어 있지 않아서 수업할 때 걸리적거리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팅 장갑인데요. 필라멘트 3D 펜의 온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펜의 노즐에 데일 수가 있어서 코팅 장갑은 항상 착용을 해야 됩니다. 코팅 장갑은 내가 3D 펜을 잡고 있는 반대쪽 손에 항상 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고 귀찮다고 해서 잘 안 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 시작을 할 때 이걸 습관을 들여 놓으면 다음에 큰 작품을 만들거나 할 때 손에 데이거나 화상을 입는 일이 없이 좋은 작품을 잘 만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잘 준비를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너튜브에서 사용하는 SNS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인두인데요. 인두는 3D 펜 작품에 울퉁불퉁한 면을 다듬고 잘라내고 해서 3D 프린터로 뽑아낸 작품처럼 매끄러움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인두가 하는데 저는 그다지 인두의 사용은 권하지 않습니다. 인두는 열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화상의 위험도 있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왕이면 3D 펜으로 작업을 할 때에는 3D 펜만의 특징인 울퉁불퉁한 질감, 내 손의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D 펜 작업할 때 가장 필요한 니퍼인데요. 니퍼는 필라멘트를 자르거나 작품을 손질할 때 길게 빠져나온 실이나 필라멘트가 뾰족하게 나온 부분을 잘라줄 수 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안에 그냥 3D 펜을 그리게 되면 도안이 인쇄가 벗겨지거나 3D 펜의 높은 온도로 인하여 그림이 찢어지거나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투명 필름이에요. 대부분 트레이싱지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투명 필름이 훨씬 더 투명해서 도안이 잘 보여서 저는 투명 필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3D 펜 작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수업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의 작품이에요. 어때요? 놀이동산에 갔었던 기억들이 생각나나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안경과 밑에 독도는 지금 마을 어르신들이 3D 펜 자격증 과정을 마스터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에서 어르신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굉장히 잘 만드셨죠? 한 어르신은 3D 펜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가 수업을 하시면서 손녀딸이 3D 펜 작품을 보고 나서 너무 좋다고 자기도 3D 펜을 한다고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르신도 3D 펜 작품에 아주 푹 빠졌습니다. 자, 3D 펜 수업에서 피자 만들기를 해봤는데
왼쪽은 학생들이 만든 작품이고 오른쪽은 어르신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어때요? 별로 차이가 없죠? 정말 맛있어 보이죠? 제가 8차시 수업에도 준비하고 있는 드림캐쳐 만들기인데요. 이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작품이에요. 굉장히 전문가 솜씨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수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3D 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3D 펜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3D 펜은 선을 긋던 펜으로 면을 만들고 그 면을 모아서 입체 도형을 그리는 세상을 말합니다. 3D 프린터가 물건을 그리는 방식을 간편하게 펜으로 옮겨놓은 것을 말합니다. 3D 펜의 장점은 3D 프린터보다 휴대가 용이하다, 접근성이 높다입니다. 3D 프린터는 부피가 굉장히 크고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보면 과학실에 소중하게 안장이 되어 있고 개인으로는 아직 소중할 수 없는 3D 프린터예요. 그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3D 펜인데 3D 펜은 화장품 가방에도 쏙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나와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멋지고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펜은 3D 프린터처럼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입력하거나 코딩을 하는 거 없이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대로 도안이 있어도 되고 도안이 없어도 상상해서 만들기만 하면 바로바로 작품을 완성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고 즐거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상상하는 작품을 만들다 보니 창의력이 올라가고 상상력도 올라가고 표현력도 좋아져서 응용력이나 우리 학습 효과에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3D 펜으로 저와 함께 8차 동안 다양한 창작 활동의 경험을 같이 해보실 거죠? 자, 3D 펜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기 전에 3D 펜의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3D 펜은 필라멘트가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필라멘트 3D 펜의 이 부분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전원선을 연결해서 펜이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이 까만 부분은 보통 180도에서 많으면 24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3D 펜은 굉장히 맨손으로 만지는 건 위험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3D 펜을 잡지 않은 손에는 항상 코팅 장갑을 끼고 맨손으로는 펜의 노즐을 절대 잡지 않는다. 두 번째, 펜의 노즐이 아까 온도가 높다고 그랬죠. 펜의 노즐이 내 몸이나 옷에 닿으면 화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펜의 노즐을 내 몸과 바깥쪽으로 향해서 놓아주세요. 만약에 옆에 친구가 있거나 앞쪽에 친구가 있을 때에는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친구의 몸에도 닿지 않게 옆에 친구의 몸에도 닿지 않게 반드시 내 몸 바로 정면에 앞쪽으로 놓아주셔야만 펜에 화상을 입거나 다칠 위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D 펜을 작업을 하실 때에는 발화성 물질이 있는 앞에서는 사용을 금지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나 성냥, 라이터, 특히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일인데요. 소독과 위생에 신경을 쓴다고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알코올 소독 디스로 닦았어요. 저도 모르게 국물이 넘쳐서. 그 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 후루룩 붙어서 굉장히 놀란 경험이 있어요. 근데 간혹 청결을 한다고 3D 펜에 작동을 시키면서 노즐을 알코올 소독 디스로 닦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물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3D 펜은 선과 선이 연결되어 있고 케이블선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물이 있는 데서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물티슈, 소독 티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3D 펜을 고장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필라멘트를 우리 학생들 수업을 하다 보면 필라멘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마음이 급해서
강제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필라멘트가 안에서 고장이 나기가 굉장히 쉬워요. 필라멘트는 예열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만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무궁무진한 작품을 만들 수 있으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제로 넣거나 또 강제로 빼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필라멘트 외에 다른 재료를 넣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특히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어서 필라멘트가 들어가는 구멍에 심을 넣기도 하고 연필심도 되나요? 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넣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필라멘트 외에 다른 재료 사용하면 안 되고요. 사용한 필라멘트는 반드시 니퍼를 이용해서 끝을 반듯하게 잘라서 보관하면 좋겠습니다. 길게 늘어져 있는 필라멘트를 다시 3D펜에 넣게 되면 필라멘트로 인해서 3D펜이 고장이 원인이 됩니다. 절대 늘어난 필라멘트는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필라멘트는 대부분 100% 옥수수 전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이나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스티기로 된 필라멘트를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눕혀서 반듯하게 보관해 주시고요. 롤로 된 필라멘트도 보관하실 때에는 지퍼박에 넣어서 방부제를 넣어서 보관하시는 게 장기간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3D펜에 대해서 사용법도 알아보고 안전수칙도 알아보고 고장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았죠? 이제 즐겁게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즐거운 작품을 만들어 볼까요? 작품을 만들어 보기 전에 기본부터 해보는 게 좋겠죠? 잠시 후에 저와 함께 선긋기와 점찍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D펜에 대해서 안전수칙을 다 마스터했으니 이제 3D펜 사용법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D펜을 작동시킬 텐데요. 저는 이제 보조 배터리를 활용해서 오늘 3D펜 수업을 합니다. 전원선을 연결해 주시고요. 3D펜을 여기 뒤쪽에 보시면 동그란 구멍과 네모난 구멍이 있는데 동그란 구멍은 필라멘트가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네모난 구멍에 선을 연결해 주세요. 아답터. 보시면 여기 불이 들어오죠. 3D펜에 불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노란 불과 빨간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3D펜마다 다 종류가 달라서 불이 하나만 들어오는 3D펜도 있고 두 개가 들어오는 3D펜도 있고 위에 버튼, 아래 버튼을 다 작동해야 되는 3D펜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제 이 펜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펜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3D펜을 보시면 옆에 빨간 불이 깜빡일 수 있도록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깜빡깜빡거리는 게 보이시죠? 지금부터 3D펜이 예열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3D펜이 예열이 되면서 여기 까만 노즐은 굉장히 온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20, 30, 40 쭉 올라가면서 제가 사용하는 3D펜은 22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열이 220도까지 다 되게 되면 초록불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리 학생들이나 마음 급한 어르신들이 하기 쉬운 부분이 언제까지 불이 계속 깜빡거리나 이걸 못 기다리고 계속 여기를 한 번 더 눌러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 한 번 더 누르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저한테 자꾸 고장났어요. 고장났어요 하는데 여기 이 순간만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예쁜 작품,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못 참으셔가지고 자꾸 펜을 꼈다 켰다 껐다 켰다 선을 연결했다 이 펜 고장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이제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기로 해요. 제일 처음 펜을 사용할 때는 예열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리 마음 급한 친구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분명히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도 그 사이를 못 참고 필라멘트를 강제로 집어넣어요. 이것도 3D펜의 고장 원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러지 않을 거죠. 자, 제가 말하는 사이에 초록불이 되었습니다. 3D펜은 여기 보시면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3D펜은 위에 버튼은 누르지 않고 전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래 버튼 하나로만 할 거예요. 3D펜 버튼 밑에 버튼을 윙 소리 들리시나요?
이거는 3D 펜이 작동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 들리시나요? 한번 꺼볼까요? 멈췄어요. 안 들리죠? 자, 다시 한번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윙 소리가 나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필라멘트를 밑에 동그란 구멍으로 살짝 넣어주세요. 너무 꽉 밀어넣지 마시고 살짝 넣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필라멘트가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펜을 넣어주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들어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펜 소리가 처음에는 좀 크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작품을 만들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 몰입을 해서 이 소리도 안 들리게 된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자격증 과정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제가 질문을 해도 듣지를 못하세요. 너무 집중을 하셔가지고 너무 재미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심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사용한 3D 펜은 안에 필라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넣고 있는 분홍색이 나오는데, 만약에 필라멘트를 넣었을 때 안에 기존에 사용했던 다른 색상이 있으면 그 색상이 먼저 나오고 나서 분홍색이 나올 거예요. 어떠세요? 제일 처음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거미줄 만든다고. 자, 3D 펜 작동을 멈출 때는 아까 눌렀던 작동 버튼을 길게 한번 눌러주세요. 들었나요? 멈추는 소리? 이게 정지 버튼입니다. 이렇게 하면 필라멘트가 나오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작 버튼을 누르고 필라멘트를 넣어주세요. 스틱은 굉장히 짧아서 자주 보충을 해줘야 돼요. 지금 제가 빨간색 필라멘트를 넣었는데 여기 나오는 필라멘트는 분홍색이죠. 아까 처음에 분홍색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 분홍색 필라멘트 안에, 3D 펜 안에 남아있는 필라멘트가 다 빠지고 나면 지금 넣은 빨간색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것도 못 참고 왜 저는 빨간색 넣었는데 분홍색이 나오나요? 하는데 안에 남아있는 필라멘트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분홍색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다릴 수가 없어 해서 검정 부분을 자꾸 손으로 닦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위험합니다. 자, 제가 껐어요. 지금 빨간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작 버튼 누르고 필라멘트가 나오는 거 확인을 했고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잠깐 기다려주세요. 꺼졌죠? 그 다음에 나는 파란색 필라멘트를 사용하고 싶은데 지금 빨간색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버튼 눌렀던, 저는 아까 얘기했죠. 위에 버튼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밑에 버튼으로만 사용을 한다고. 밑에 버튼을 처음 동작 버튼을 누르듯이 이번에는 길게 눌러주세요. 저 손을 떼지 않았어요. 길게 눌렀죠. 그래도 작동 소리는 나죠. 지금 필라멘트가 뒤로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보시면 지금 안 보이시나요? 지금 필라멘트가 뒤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스틱인 필라멘트는 짧으니까 작동 버튼을 시켜서 끝까지 다 소진을 해도 좋은데 마음이 급해서 나는 빨리 색깔을 바꾸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면 됩니다. 나왔죠? 그런데 이때 필라멘트를 뒤로 뺐기 때문에 길게 심처럼 늘어났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아깝다고 다시 사용한다고 3D 펜에 넣게 되면 안쪽에서 인식을 하지 못해서 3D 펜의 고장이 원인이 돼요. 정말 이게 아까워서 다시 사용을 해야 된다면 니퍼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잘라서 여기만 사용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과감하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3D 펜 작동법,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잠시 후에 저와 함께 다시 점찍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처음 단계인 점찍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펜을 예열시켰고 필라멘트도 보충해 두었습니다.
점찍기를 할 때에는 도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점도 있고 작은 점도 있고 하는데 이 점 크기에 맞춰서 연습을 할 거예요. 필라멘트 나오는 양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필라멘트로 3D펜으로 점 찍기를 할 때 도안과 3D펜 사이에는 약간의 거리 두기를 해 두셔야 돼요. 3D펜을 도안의 바닥까지 꽉 찍어서 점을 찍게 되면 3D펜이 입구가 막혀서 필라멘트가 녹아서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펜이 고장이 나는 원인이 됩니다. 자, 점 찍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점을 찍을 때 나오죠? 점 크기만큼 되었을 때 멈추세요. 점 되었나요? 보이시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점에 맞춰서 3D펜을 딱 대지 말고 살짝만 갖다가 거리두기를 살짝 해주세요. 자, 점 모양에 맞춰서 3D펜 나온 다음에 멈추고 이때 3D펜을 점 찍고 나서 바로 띄게 되면 이렇게 꼬리가 길게 생겨요. 아이들은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점 모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점을 찍고 크기에 맞춰서 필라멘트가 나오게 되면 모양을 만든다면 멈추고 숫자를 5초 세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펜을 한번 살짝 돌려서 떼어주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죠. 자, 지금부터는 점 크기에 맞춰서 큰 점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작은 점은 켰다가 바로 꺼야 되겠죠. 켰다가 필라멘트가 나오면 끄고 저 조금 더 크게 됐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고 돌려서 띄고 옆에 점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고 필라멘트가 나오면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펜을 살짝 돌려서 떼어주세요. 이래야 꼬리가 생기지 않고 예쁜 점이 됩니다. 멈추고 작은 점은 켰다가 바로 꺼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큰 점이에요. 나오면 점 크기에 맞춰서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펜을 돌려서 살짝 살짝 실이 나오고 있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큰 점 한번 해볼까요? 자, 점 크기에 맞춰서 필라멘트가 나오면 모양을 잡고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돌려서 떼고 오, 완벽합니다. 다시 한번 중간점 한번 해볼까요? 갖다가 대고 점을 크기에 맞춰서 필라멘트 나오고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펜을 살짝 돌려서 떼어주세요. 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세 가지만 세면 안 되나요? 그러는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렇게 5초 해주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작품 만들 때는 바로 띄어도 꼬리가 길게 생기지 않아요. 근데 처음 필라멘트를 사용할 때는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꼬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자, 큰 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점을 붙이고 크기에 맞춰서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려서 떼고 집에서 점 찍는 연습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큰 작품이나 우리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만들 때 눈이나 코 같은 작은 표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집에서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선긋기. 자, 투명 필름에 점이 붙었는데 필라멘트로 만들고 나서 바로 띄게 되면 이게 잘 안 떨어져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굳은 다음에 떼어내게 되면 깔끔하게 잘 떨어지고 모양도 변형이 없어요. 그런데 필라멘트를 놓은 한 상태에서 바로 떼게 되면 모양이 틀어지고 작품이 망가집니다. 그거 우리 마음 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는 연습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선 그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의 종류가 다양하죠? 가는 선부터 굵은 선까지 있는데 가는 선은 시작을 하면서 속도가 좀 빨리 나가야 되겠죠. 굵은 선은 좀 천천히 나가고 한번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자, 선에 맞춰서 대고 필라멘트가 나오면 가는 선이네요. 아이고 좀 빨리. 자, 처음이니까 자 여기 끝에서 멈추고 하나 둘 셋 3초만 할까요? 기다렸다 떼어주세요. 자 처음이라 울퉁불퉁합니다. 투명 필름을 올려서 다시 한번. 얇은 선이 굉장히 힘들어요. 자 찍고 나오면 하나 둘 쭉쭉쭉 선에 맞춰서 자 멈추고 하나 둘 셋. 자 조금 더 굵은 선화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해서 나오면 아까보다는 속도가 살짝 느려졌어요. 팔이 자연스럽게 가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덩어리가 뭉치죠. 이게 자꾸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일자로 반듯하게 나올 거예요. 자, 멈추고 조금 더 굵은 선 해볼까요? 속도가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느려지겠죠. 자, 선에 맞춰서 굵기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잘 나오고 있나요? 저도 중간중간 잘 매끄럽게 팔이 가지 못하고 덩어리 가지네요. 자, 멈추고 돌려서 떼주고 손이 울퉁불퉁하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점에서 필라멘트가 나오면 크기에 맞춰서 눌러주세요. 바닥에 딱 닿지는 않게 저는 지금 살짝 떠 있는 상태에서 펜이 옆으로 가다 보니 반듯한 선이 나오지 않고 울퉁불퉁한 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멈추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일 굵은 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명 필름을 돌려서. 자, 이번에는 속도가 많이 느리겠죠. 가는 선보다는 훨씬 더 편하죠. 이게 빨리 가지 않아도 되고 선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내가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 도형에 나와 있는 선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펜을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선이 길어서 힘들다 하는 경우는 쭉 끊어서 중간에 끊어서 펜 돌려서 띈 다음에 다시 중간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자, 다시 출발합니다. 굵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나오는 게 좀 어렵죠.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이게 3D 프린터하고는 다른 3D 펜의 장점이에요. 인간적이죠? 자, 어떻게 선 연습은 잘 되시나요? 시간을 두고 많이 하시다 보면 좀 더 깔끔하고 매끄러운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선에 대해서 해봤으면 우리 코팅지를 바꾸어서 투명 필름지를 바꾸어서 곡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직선보다는 곡선은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제일 처음엔 산을 그린다 생각하고 뾰족뾰족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놓고 뾰족하게. 지금은 3D 펜을 손에 익숙하게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선의 모양이 틀어졌고 나는 도안대로 모양이 안 나온다. 그거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지금 펜 길들이는 연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가서 팔이 움직이지 않는다 할 때는 중간에서 끊었다가 다시 한번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출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무래도 3D 펜을 바닥에 딱 대고 글씨 쓰듯이 하다 보면 매끄럽고 예쁜 선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펜 입구가 필라멘트가 막혀서 안 되니까 허공에 살짝 띄워서 하다 보니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산 모양이 되었나요? 이번에는 아이들이 라면이다 라고 얘기하는 곡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뾰족뾰족한 산보다는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살짝 꺾어지고 올라가서 꺾어지고. 근데 다 도안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라면 모양 만들어도 돼요. 이 도안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을 때 내가 나중에 3D 펜을 만들 때 펜 사용법이 익숙해져서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해서 나온 거이기 때문에 굳이 모양에 연연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모양이 도안하고 많이 다르네요. 이번에는 예쁜 꽃 모양 아니면 강강수벌레 하고 있는 듯한 손 모양으로 우리 한번 꼬아 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 선이 좀 그리기가 어려운 게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가 돌리는 부분이 꼬여가지고 필라멘트가 떨어지고 뭉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거 완벽한 작품이 아니죠. 필라멘트 사용법이나 3D 펜 사용법을 익히면서 내 손에 3D 펜이 익숙해지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벽한 모양이 나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예쁘나요? 자, 아까 그었던 직선을 이제 어느 정도 굳었어요. 굳었으면 떼어내고 다시 연습을 하는데, 자, 산을 다시 처음부터 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가볼까요? 산만 한번 거꾸로 가는 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니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건 손에 3D 펜이 익숙해지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굳이 이 도안 모양대로 하지 않고서 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재밌죠? 네. 어떤가요? 왼쪽에서도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도 왼쪽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익숙해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도형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